메시는 눈물을 흘리며 바르셀로나와 작별을 고했고 화려하게 파리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치러진 메시의 데뷔전은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스타드 랭스의 홈팬들은 상대팀 선수 메시의 이름을 연호했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의 관심은 오직 메시였습니다. 리그왕 역사상 처음 있는 진풍경이었고 메시는 축구를 넘어선 남자이자 대부분 축구 선수들의 아이돌임을 입증했습니다. 팝스타의 프랑스 방문 콘서트를 연상케 했던 분위기 속에서 데뷔전 메시의 활약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메시는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번번이 흐름이 끊기며 라리가에서의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라리가에서 메시의 골폭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위 리그인 프랑스에 입성한 메시가 50골 이상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는 결국 현실이 되진 못했습니다. 다른 리그에서 새로운 분위기, 스타일,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선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는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펼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메시의 프랑스 적응기를 부진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스페인에 입성했고 평생 스페인에서만 뛰었던 완전한 프리메라리가 선수였습니다. 메시의 리그왕 데뷔골은 오래도록 터지지 않았고 12라운드 릴과의 경기에서는 6.4점으로 팀 내 최하의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메시 골은 결국 14라운드 낭트와의 홈경기에서 기록되었고 메시는 평점 8.5점으로 화려하게 프랑스 적응을 신고합니다. 당시 그는 88.5%의 패스 성공률 또한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인 생떼땐전에서 그는 리그 첫 어시스트에 이어 2호, 3호를 연달아 기록하며 축구의 신의 진짜 모습을 증명합니다. 83.1%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8.7점의 평점으로 팀 내 최고점 또한 메시의 몫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2023년 파리에는 또 한 명의 선수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처럼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 유스 시스템에 익숙해진 완전한 프리메라리가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이적이 발표되고 파리 경기를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전 경쟁을 걱정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강인의 주전 경쟁은 걱정거리가 전혀 없다고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9번 실종, 얇은 스쿼드, 오래도록 베라티를 제외한 미드필더진의 부진, 오른쪽 윙어 메시의 이적 등 파리는 이강인이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강인을 모든 이유로 비난해왔던 사람들은 파리라는 이름값 때문에 그가 단순히 유니폼 판매용으로 입단했다는 비아냥까지 쏟아졌습니다. 항상 말해왔지만 파리는 맨시티 같은 팀이 아닙니다. 그들의 엄청난 팀 연봉 규모는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등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고 스쿼드 전체의 퀄리티는 챔스 16강급 팀 중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비티냐가 여전히 주전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팀에서 이강인이 출전하지 못할 거라 말했던 사람들은 지난 시즌 파리나 마요르카의 경기를 한 번도 풀타임으로 시청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강인은 개막전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가 출전하지 못할 거라 말했던 그들은 그들의 내피셜을 뒤엎고 이강인이 개막전부터 나타나자 이번에는 부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메시의 프랑스 데뷔골은 14라운드에서 터졌습니다. 새로운 리그 적응에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자신의 팀에 융화되는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메시가 처음으로 팀 내 평점 1위를 획득한 15라운드 경기에서 그의 패스 성공률은 83%였습니다. 이강인은 그와 같은 포지션으로 출전하여 1라운드에서 놓습니다. 포지션의 특성상 도전적인 패스가 있었음에도 88%의 패스 성공률을 새로운 리그 데뷔전에서 보였다는 것은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축구 선수를 기계로 여기는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 많은 시간 호흡을 맞추지 못한 동료들과 적응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1차원적인 판단을 하지만 역대 리그가 바뀐 데뷔 선수들의 경기 중 이강인의 경기는 좋은 활약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만 남아있습니다. 파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답답한 경기를 선보인 것은 6명의 선수가 파리 데뷔 무대였고 감독까지 바뀐 신생팀이기에 어쩌면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몇 년간 축적된 로리앙의 경기 방식은 완성형 수비 축구로 가고 있고 강팀을 상대하는 그들만의 전략입니다. 3개월 전 파리는 로리앙에 1대3으로 대패했고 그때는 메시, 음바페, 라모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멤버로 거둔 1대1 무승부는 절대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로리앙은 파리의 상대 전적이 앞서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 파리와 비교해 어제 파리가 확연히 나아진 점은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파리의 쓰리톱은 철저히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들은 5대 리그 우승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실점해도 더 과격하게 공격으로 때려부수는 팀이었습니다. 반대로 파리가 약해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몇 안 되는 공격을 커트했을 때 진행된 카운터 어택의 스피드였습니다. 파리는 그 순간에 세계 최고 음바페 한 명의 부재가 팀 컬러를 완전히 바꿔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터 어택에서 음바페와 하키미의 질주는 광속이었고 득점 성공률은 게임을 연상케 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었던 파리가 음바페 한 명이 사라지자 느린 팀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 덴벨레가 부상만 없다면 출전이 당연히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버스를 세웠을 때 네이마르, 메시를 통해 발생하던 충격적인 플레이 메이킹입니다. 그들의 개인 능력에 철저히 의존한 경이로운 플레이들은 밀집된 수비를 90분 중 한두 번은 초토화시켰고 다른 팀에선 1년에 한 번 나올 장면이 파리에서는 평범한 공격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의 부재는 공격력 약화와 전방 압박 강화라는 극과 극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반 20분까지 이강인이 뛰던 오른쪽에서만 공격이 원활했고 엘리케는 코너킥 직후 이강인과 아센시오의 좌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왼쪽 공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키미와 달리 수비 비중이 큰 미카 에르난데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강인의 특성상 왼쪽 윙어 자리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는 모든 왼발 선수들이 레프트 윙에서 겪는 당연한 현상이고 이강인은 프로 데뷔 이후 그 자리에서 출전한 기억이 흔치 않습니다. 엔리케는 결국 다시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복귀시키며 전반 초반의 활약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마르, 음바페가 시즌에서 배제된다면 결국 왼쪽은 완벽한 양발 비율을 가진 덴벨레의 무혈 입성만이 남게 됩니다. 이강인은 어제 같은 오른쪽 윙어 그리고 비티냐가 뛰었던 미드필더로 출전할 것이고 특히 자신의 전진 본능을 충족하기에 더 적합한 자리는 명백히 비티냐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윙어로 계속 출전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 득점을 오른쪽에서 왼발로 재현하는 미래 이강인의 모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훈련 중 손흥민과 이강인의 프리킥 파워와 구질 정확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더볼에서의 슈팅에는 현재까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킥이 있는 선수가 시간이 지나고 온더볼 슈팅의 파워와 정확도가 향상된 사례는 축구계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6명의 선수들은 훌륭한 데뷔전을 치렀고 동시에 저마다의 숙제를 남긴 경기였습니다. 노리안과의 1대1 무승부는 분명 좋은 결과이지만 시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가 많아야 하고 1위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이 파리의 책무입니다. 90분간 수비에만 집중하는 팀들에게도 득점할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래도록 축구를 지켜본 사람들 누구에게도 어제의 이강인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괜찮은 활약이었고 MOM의 수상 또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6명의 새로운 선수들 가운데 그는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준수하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에는 어제와 똑같은 경기를 진행해도 의문 부호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첫 경기의 잣대와 중반의 잣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파리의 무승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발은 완벽했고 2라운드, 3라운드 점점 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데뷔전의 결과는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조직력이 갖춰진 파리에서 이강인의 플레이 메이킹 또한 미지수이지만 팬들 입장에선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이강인의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조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너무 어린 나이부터 지켜본 이강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선 슛돌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대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이강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는 흔코 흔한 프로 선수들과 전혀 다른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라모스에게 3번의 태클을 날리던 어린 이강인과 달리 그는 완전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